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네. 만약에 내가 주택이 없으면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주택이 없으면은요. 네. 이게 주택이 없는 분들한테 저희한테 와서 이제 물어봐요. 네. 어디를 사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어디를 사야 되나요라고 물어보면서 제가 뭐 꼬치꼬치 다 여쭤보지는 않지만 네네. 여쭤보다 보면 막 돌려서 얘기들 하시는데 그 말씀 네. 속에서 항상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최고의 수익을 낼 때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숨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직 시장을 보는 눈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가진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최고의 수익을 노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욕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베스트한 수익처를 네. 내가 딱 한 군데를 집어서 그게 그거여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건 네. 굉장한 욕심쟁이라고 생각하고요. 되게 네.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네. 주변에 있는 내 주변 친구나 상사나 후배나 이 친구들이 집을 사서 네. 엄청나게 올랐던 거에 대한 시기심 또는 질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뒤처짐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땡기고 싶어서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본인의 멘탈이 무너진다고 봐요. 난 아직 안 샀는데 네. 지금까지 안 샀어 하는 동안에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랐어. 네. 근데 내가 이거를 한 방에 뭔가를 제대로 사서 네. 이걸 역전해서 걔한테 얘기를 해서 보여줘야지. 네. 이 생각을 하면은 네. 처음부터 거기로 출발하게 되면 네. 이분은 까딱 잘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거나 또는 누구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으로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옛날에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 보니까 더더구나 오를 때는 대부분 다 올랐고 네. 대부분 다 올랐던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려다 보니까 돈은 없고 네. 결국 그때 고민하다가 결론 내린 게 허무한 거였어요. 이제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포기가 아니라 최고의 수익이 갑자기 최저의 수익이라고도 수익을 보자 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포기는 못하겠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게 방법이 맞는 방법이라고 느꼈어요. 어떤 방법이요? 지금 조금이라도 최고의 수익을 노리려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네. 최저의 수익이라도 수익을 내면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가자. 네. 한 칸이라도. 한 칸이라도 가자를 하다 보니까 네. 그 한 칸 한 칸 가다가 갑자기 두 칸 밀려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네. 있지만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지식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어떤 시점에 갑자기 한 세 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분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징검다리 앞에서 할까 말까 맞아요. 이러고 있다는 근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했다가 뒤로 갈까봐 걱정인 거죠. 네. 지금 뭐 아까 전에 우리 뉴스들 봤잖아요. 네네. 원래 그 전에는 뭐 이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막 이런 기사들 나오고 하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좀 기다려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저는 기다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걸 가지고 네. 물론 1,000만 원, 2,000만 원 실패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굉장히 큰 힘듦이죠. 잃어버렸으니까. 네, 네.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은요, 또다시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패를 하신 그러니까 하나도 손해 안 보겠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최고의 네. 수익을 보려고 한다. 네, 네. 이 말을 또 바꿔놓고 나면 하나도 손해 안 보겠다거든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딱 고정값으로 딱 갖는 순간 네.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도 손해 안 보겠다. 네, 이 두 개를 갖고 있는 순간은 하나도 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하나도 손해 안 보겠다는 네. 바닥에서도 못 사죠. 그렇죠. 왜냐면 2013년, 14년, 15년 네. 뭐 이때 하나도 손해 안 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못 샀죠. 그렇죠. 그때 침체장 때 네. 사람들의 분위기 심리 상태는 너무 오랫동안 침체기다. 하나도 손해 안 보는 구간은 한 번도 없어요. 네, 맞아요. 심리적으로. 네. 맞네. 아무도 못 사더라고요. 아니 그거 쇼크 왔을 때 네. 주식 시장에 네. 그 쇼크 왔었잖아요. 그 동학개미 할 때. 네. 그때 1,500포인트 갔잖아요. 네. 거기가 하나도 손해 안 보는 구간이었는데 네. 그걸 알고 있었냐고. 그러니까 그거 알았으면 내가 빚 다 땡겨서 거기다가 막 전재산 다 때려 박았죠. 근데 하나도 손해 안 보는 거라는 건 존재하지 않네요. 그렇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최고의 수익도 그 그러니까 몇 푼의 손실도 보지 않겠다라고 고정값을 내 머릿속에 딱 박아두는 순간 이분은 네. 투자의 기본 원칙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안 돼요. 투자는 원금 손실을 동반하니까. 네, 동반하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침체장 같은 경우 그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이었냐면 그러면 내가 이거 투자를 해서 네. 손해 볼 수 있는 구간 왜 잊어버려도 네. 뭐 그 정도는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 수 있어. 그럼 다시 원상복귀 돼. 그러면 근데 만약에 50% 확률로 성공할 확률이 있다면 네. 나는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야. 세상에 하나도 손해 안 보는 투자가 있다면 그게 거짓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발자국 나가고 두 번째 한 발자국 나갈 때 네. 분명히 시행착오 때문에 한 발자국 다시 뒤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내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경험이 는다고.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요번에 그래서 운이 좋아서 2천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었다. 근데 네. 다음번에 갑자기 2계단, 3계단 건너뛸 수 있는 경험이 네. 생기고 기회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 두 가지 고정값을 그냥 그대로 갖는 순간 네. 이분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또다시 남들과 비교하면서 후회하고 있을 네.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근데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침체장은 100% 온다. 침체장이 온다는 거는 네. 100%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침체장이 100%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내가 사야 된다라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리스크 해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볼 수 있는 금액 네. 예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저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의 그 움직임만 이해하고 있으면은요. 네.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요. 어떤 거요?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의 움직임. 전세와 매매가의 움직임. 네. 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침체장에는 집을 안 사기 때문에 다들 전세로 돌아가서요. 네. 전세 가격이 밀고 올라가요. 전세 가격이 밀고 올라가면 네. 매매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고 싶어도 네. 쉽게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세 가율이 높은 동네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떨어지려고 하더라도 분명히 손해죠. 근데 난 안 팔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나는 거주라고 하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가슴에는 손해인데 실제로 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거주하면은 그냥 편하잖아요. 남들은 전세 가격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 올라가서 다시 내 돈 통장에 있는 내 현금을 네. 남의 주머니에 넣는 고통이 더 크다는 사실을 네. 아마 이제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떨어져도 그러니까 제가 침체장이 온다 네. 떨어져도 명목 손실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거기 있거든요. 네. 그러면 명목 손실은 실질 손실이 아니니까 손해가 아니잖아요. 네. 느낌상 손해라고 하는 손실. 이 정도는 난 감당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반대로 50% 확률로 상승 그럼 다 내 거예요. 그러면은 구간 자체가 근데 이런 거 좋잖아요. 있어요. 뭐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네. 하는 거는 좋다. 근데 지금은 이게 가격이 다 올라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없어 물건이. 그러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또 사람들의 심리가 네.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면 또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 네. 이상하게 머릿속에 난 서울에서 벗어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분들은 또다시 자기의 생각을 고정값을 하나 딱 던져놓음으로 인해서 네. 생각의 확장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이분들은 보나마나 경기도로 나가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또는 가오가 안 서지 이렇게 아니, 생각하시겠죠. 그런 얘기 있다면서요. 뭐 다산정약용 선생님이 4대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 다산 정영선 선생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 중에서 왜 그것만 기억하고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온다 그런 건데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지금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여기가 너무 올라가지고 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네. 범위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면.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다 넘어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상품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 상품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더 이상 살 게 없다라고 얘기하신 네. 분들을 보게 되면 네. 아마 그 고정값에는 난 아파트 외에는 안 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찾아보면 분명히 빌라도 오르는 시장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빌라라도 사야 된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빌라가 오르는 곳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를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정값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은요. 그냥 쳐다 안 보잖아요. 쳐다보지 않으면 기회가 안 오니까 내가 정말 능력이 안 돼서 빌라를 사야 된다면 빌라가 오르는 상황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해야죠. 근데 지금 재개발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빌라 시장 또는 신축 시장이 오르잖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빌라가 오르는 곳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다시 변형을 시키면 제가 뭐 지방장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지방장 예를 들어서 도저히 그런 부분이 없다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더라도 지방장을 갔을 때 그럼 지방장은 또 리스키하니까 또 떨어지면 어떻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지방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없을 만한 그런 구간이 있는 그런 동네가 있을까? 이러면은 계속 생각이 추가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고 생각이 확장되는 거고 그러면 분명히 지방장에서도 지금 어느 지역은 분명히 오르고 있잖아요. 오르고 있는데 들어가서 실천도 안 해보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 머릿속에 서울밖에 안 돼. 수도권 외에는 절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빌라는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을 뭔가가 내가 고정값이 딱 들어와 있는 순간은 투자는 계속해서 확장이 안 돼요. 투자에 대한 마인드는. 그럼 한 칸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물건이든 아니면 지역적이든 한계를 벗어나서 어쨌거나 내가 부동산으로 돈 벌어야겠다 생각하면은 거기다 돈을 넣는 게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기라고 할 정도로 뭐 엄청나게 많이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리스크 안고 하는 투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투자는 결국 사야만 돼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근데 그 사면서 아무 지식 없이 아무 공부 없이 하는 사람보다는 하면서 뭐 주식을 살 때도 당연히 삼성전자 사고 싶지만 삼성전자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잡주 사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잡주가 아닌 무엇인가 괜찮은 주식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